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홍명보 선임 논란부터 손흥민 불화설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월드컵 기간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일부 선수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축구협회 관계자도 당시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김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2강 진출의 분수령이었던 2차전 멕시코전. 주장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했지만 57분만 소화한 뒤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멕시코전 직후 손흥민과 축구협회 관계자가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랑 좀 원성이 높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험한 말이 나왔다라는. 인터뷰를 보이콧하던 손 선수가 취재진과의 접촉을 꺼렸는데 협회 관계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자들 없을 때 좀 나가고 싶어 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인터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협회 관계자가 아마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 손 선수는 멕시코전이 끝난 뒤 인터뷰 없이 취재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진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축구협회와 잘못된 감독 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라커룸 갈등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제보를 받아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단 이제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과 이 라커룸에서 좀 갈등설이 있었다. 요거 일단 좀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이게 지금 네. 2차전 그러니까 멕시코전 끝나고 얘기죠. 네, 멕시코전 끝나고 예.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하는 과정에 홍명보 감독이 그 라커룸에 들어왔고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손흥민 주장이 뭐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를 왜 얘기하느냐라는 식의 말을 하셨대요. 감독이 주장한테 왜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냐라는 그 발언 자체가 조금 저는 그 자체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장이라면 당연히 선수들과 네.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경기력을 네. 위해서. 근데 그런 발언조차 감독이 막았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또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왜 선수와 지도자 사이의 불화설로 이끌어갔느냐. 본질은 협회의 잘못인데 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본질은 협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수단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 둘 제보가 들어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다 보니까 이게 좀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손흥민 선수와 선수를 얘기하는 걸 이제 그만하고 나와라. 그래서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 그렇죠. 뉘앙스를 하는 나가자마자 바로 또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인터뷰 얘기를 좀 하려면 네. 그 자리에서 네. 축구협회, 지금 네. 축구협회 말씀하셨는데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와 좀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언성이 높여졌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예. 왜냐하면 아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앞전부터 병역 문제라든지 예. 그런 약간 공격성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아도 한동안 인터뷰가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좀 불편했던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언성이 오고 갔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를 좀 해야 이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은 아니었었고요. 딱 예. 그 상황을 보면 언론사에서 손흥민 선수의 비하 발언이 있었고 예. 그 이후로 일주일간 인터뷰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멕시코전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께서 이제 그만 나와 그 라커룸에서 나가자마자 인터뷰가 쫙 진행됐다라는 걸 보면 홍명보 감독 또한 인터뷰를 하라 마라를 발언 자체는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았으나 다 나와라는 것 자체가 인터뷰를 또 암묵적으로 용인한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네. 이제 홍 감독이 3차전에 왜 이제 손흥민 선수와 또 동갑내기 이재성 선수를 선수. 뺐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 의문점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갈등이 결국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감독과 코치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선발에 관해서는. 하지만 이 전략이라든지 전술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왜 우리가 경기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술을 펼쳤을까 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를 하나 둘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불화설이 하나 둘씩 맞아 떨어져서 경기력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일부 해설위원은 그렇게 정도의 심각한 충돌은 없었고 그게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경기력 저하나 또 홍정 감독 선수 기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건 좀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게 저의 책무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은 제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추후에도 들어온 제보들이 있으나 그 제보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다음에 국민분들께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이제 정부가 꾸린 혁신위원회에 박지성 선수, 그리고 네. 이영표 선수 등이 들어갔어요. 네, 어때요? 조금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까? 만약에 축구협회 회장이 바뀐다면 두 분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 선수분들이신데요. 예. 아무래도 청렴하셨고 결백하셨고 하고 싶은 얘기를 언제나 당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시고 정확하게 축구협회를 개혁할 수 있는 두 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종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라커룸 갈등 및 내분설.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있는 LA로 떠났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귀국 날짜를 정하지 않고 떠나면서 수사나 청문회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인 어제 돌연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이후 휴식을 갖기로 한 만큼 가족이 거주하는 미국 LA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모습은 LA 공항 일반 입국장에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유명인 전용 특별 입국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어제 출국길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단 내분설에도 선을 그었고 1, 2차전 옌스 선수 출전 배제가 선수단 규율 위반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감독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안에다 구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기장에.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은 감독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결과는. 홍 전 감독 출국으로 최근 착수됐거나 진행 예정인 절차들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문체부의 진상감사를 비롯 국회가 추진하는 청문회, 경찰 피고발인 조사엔 홍 전 감독 출석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홍 전 감독 본인도 귀국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청문회 참석 여부에 확신 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번 남아공전 참사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던 이들이 정부가 꾸린 축구혁신위원회에 참여합니다. 한국 축구를 꼭 살려달라 팬들의 기대가 큰데요. 대대적인 쇄신 이들이라면 믿어도 될까요? 정윤아 기자입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여정이 끝난 뒤 한국 축구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축구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에는 이영표, 박주호 등 전 국가대표 출신이 참여합니다. 아울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등 체육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표팀 운영과 축구 거버넌스 개선, 유소년 선수 육성 등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축구계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한국 축구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 축구협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장기 축구 철학이자 국가 축구 발전 로드맵인 재팬스웨이처럼 한국 축구만의 발전 모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K축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32강에서 탈락은 했지만 홍명보 전 감독과 달리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이 모리아스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A 특파원이 이번 한국 대표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변은 뭐였을까요? 송찬욱 도쿄 특파원 보도 보시고 라커룸 갈등설 제보를 받은 진종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일본 귀국 직후인 어젯밤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채널A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グループリーグで敗退して過去最悪の成績だったっていう評価があるんですけど、過去最悪っていうこと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グループステージ突破でき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が、世界の強豪の中で1勝はしっかりと、取れてる。 월드컵 결과를 책임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선 라이벌로서 친구로서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감독을 감쌌습니다. 本明坊さんをはじめとするスタッフや選手が本当に国のために頑張ってきたということも考えていただいて賞賛もあっても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 모리아스 감독의 이런 발언은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 주요 뉴스로 소개되는 등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일본 축구계는 J리그에서 5시즌을 뛰었던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일본 도쿄 스포츠는 홍명보 전 감독의 인품이 훌륭하고 일본에 우호적이라며 홍명보 전 감독을 원하는 팀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J리그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어떤지 묻는 등 한국 축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둘 홍명보 감독의 출국. 네, 전 국민의 공분 대상이 된 홍명보 전 감독이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홍 전 감독은 귀국 후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억울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남아공전 페인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분석 드셨을까요? 주머니 손빛! 야! 돈을 넣으랬지 누가 돈을 넣으래! 돈을 넣으랬지 누가 돈 넣으래! 저는 억울한 건 별로 없어요. 억울한 거 없고 제가 감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이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건 없고 일단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채널A와 인터뷰를 한 게 그제였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청문회는 잘 모르겠다. 귀국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동호 평론가님, 기약 없이 일단 출국을 한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좀 빨리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빨리 나갔죠. 빨리 나갔고 본인이 아직도 해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청문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이미 공지가 됐고요.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나가면은 뭐 청문회가 있으니까 또 수사도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뭐 회피나 도피와 같은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사정 중에 하나는 LA에 이미 가족들이 건너가서 거주하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LA에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지금 이런 뭐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좀 버티고 지내려고 했다는 이런 생각도 좀 이해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냥 여행을 떠난 건 아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 곳이라서 LA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 감독의 이런 행보가 12년 전과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2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때도 월드컵에서 좀 패배를 하고 패장인 상태로 귀국을 했을 텐데요. 조성용 기자님, 왜 12년 전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12년 전과 똑같이 월드컵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12년 전에 만약에 월드컵에 성공했더라도 홍명보 감독은 가족들이 있는 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좀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번의 똑같은 실패를 겪다 보니까 이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 과정마저도 똑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도망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LA 공항에 일부 취재진들이 나가서 좀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LA로 떠났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포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취재진을 피해서 별도의 통로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게 보니까 뭐 특혜 이런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돈만 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통로라고 하는데 취재진을 좀 의식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제 LA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뭐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예. 또 LA 같은 경우는 또 한인 언론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파원들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LA를 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LA를 우리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LA 쪽에도 언론들이 아마 홍 감독을 뭐 촬영하거나 인터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별도로 VIP 통로로 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처럼 이제 유명 인사만 가는 게 아니라 돈만 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LA를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마 좀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는 꽤 제약이 될 겁니다. 특히 LA 같은 경우는 뭐 한국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한인들이 워낙 많이 그렇죠. 거기 거주하니까요. 한인 언론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게 유튜브라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홍명보 감독이 뭐 얼굴이 워낙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뭐 어디 카페를 간다든지 뭐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거기 있는 한인들께서 또 이게 찍어서 올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변하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나 또 수사 당국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아마 본인의 어떤 다시 귀국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까 최동호 평론가가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축구협회라든지 축구계에서는 홍명보 전 감독의 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자택이 있는 LA로 가는 건 이미 계획이 됐던 일이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용 기자님, 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절차들이 좀 있어요. 국회 청문회도 있고 다시 재개된 수사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거기에는 뭐 당연히 응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홍명보 전 감독은 또 한국 축구의 이 전설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좀 호출을 하게 된다면 홍 전 감독 역시 좀 이에 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이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좀 최대한 미국에 체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길게요? 예, 왜냐하면 이 대한축구협회나 이 대표팀에서 무슨 뭔가 이제 좀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이 협회 고위층 인물들이 사실은 뭐 이 책임을 지고 야인으로 조용히 생활하는 게 아니라 K리그나 유소년 같은 이런 또 다른 곳에서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또 적폐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의 일선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미국에 체류한다면 어느 정도 또 이것도 홍 전 감독의 책임을 지는 모습 아닐까 그렇게 좀 반대로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예 책임을 지고 당분간은 어떤 축구 리더로서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명보 전 감독은 사퇴회견에서도 별도의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서도 침묵을 지켰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 사퇴할 때는 내가 그래도 한국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현장에 왔던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현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밤새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써온 거죠. 맞아. 국민들이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냥 경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다 이제 제가 멕시코전 끝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셋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 논란. 저희가 가나우 경기에서 역시 초반 이 실점이 저희들이 극복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 저희 조직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개개인의 실수로 이 실점을 한 것이 제일 가장 오늘 패배가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찬스가 났을 때 살리지 못했고 또 수비는 우리가 또 개인적인 1대1 싸움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실점이 됐는데 똑같네 진짜. 똑같지? 예.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은. 똑같더라고. 근데 둘 다 0대4 대패. 일단 기본적으로 감독은 공개적으로 선수를 탓하면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경기에서. 예. 마치
장수가 전쟁을 하고 나서 전투에 졌다고 공개적으로 열심히 싸웠던 군사들을 나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거 군사들이 잘 안 싸워가지고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탓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래서도 안 되지만 그러면 실제 내용적으로도 그랬냐는 거예요. 경기가.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술적 실수라는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전술적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 실수는 선수 개인이 플레이를 하다가 일어나는 실수를 얘기해요. 네. 패스하다가, 네. 드리블하다가,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뭘 잘못 썼다든지 판단을 잘못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그야말로 실수하는 걸 기술적 실수라고 해요. 네. 지금 홍명보 감독은 그런 개인이 그런 기술적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상황만 있었냐는 거예요. 전술적 실수는 뭐냐면 그런 개인 실수 말고 팀이 이렇게 움직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패턴과 약속을 짜게 되죠. 네. 그런 전술적인 거를 서로가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서로가 지키지 않으면 그걸 전술적 실수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 전술의 영역은 감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술적 실수가 일어나면 그건 감독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트디부아르 경기에서 그러면 기술적 실수만이 존재해서 홍명보 감독 저렇게 얘기하나? 만약에 그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전술적 실수는 없었다. 그러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게 맞지. 그럼 제가 한번 경기를 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면을 하나 보고. 네네네. 3번 장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실점했던 그 상황인데. 실점했던 장면. 한번 잘 보시죠. 예. 저기서 지금 왼쪽 터치라인 쪽에서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공격수가 들어가는데 조유민 선수가 저기 따라갑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이제 3백이었고 오른쪽에 있던 중앙 수비수인 조유민 선수가 따라가는데 3백이 이제 수비가 3명이라는 네, 거예요. 중앙 수비수를 3명 세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조유민, 김민재, 김태현 선수가 이렇게 서 있죠. 네. 3백 중에 오른쪽이었던 조유민 선수가 자기 위치의 마크맨이었던 저 선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개인적 실수가 일어나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조유민 선수가 저기서는 공격수가 들어올 때는 수비수는 무리해서 저거를 뺏으려고들 만듭니다. 덤비면 발을 안 돼. 뺏거나 덤비면 공격수는 아주 고마운 상황이 되죠. 툭 치고 나가면 그냥 제껴지면 너무나 위험한 장면들이 위기죠.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는 수비수들한테 항상 기다려, 멈춰 이런 얘기를 하죠. 저기서 지연만 시켜주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시 우리 골대 앞으로 들어올 시간만 벌어주면 됩니다. 근데 조유민 선수가 저기서 뺏으려고 좀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한 번에 제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개인 실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 개인적 실수만 있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심각한 전술적 미스가 기반됐기 때문에 조유민 선수가 개인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에게 조유민, 김민재, 김태현 백스리 선수들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자, 맨 위에 한 명, 그 밑에 한 명, 그 밑에 한 명, 맨 밑에 머리만 살짝 4명 있네요. 4명입니다. 자, 공격수가 4명이고 수비수가 3명입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축구에서는 수비수는 공격수에 비해서 플러스 1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3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4명이 돼야 됩니다. 상대가 지금처럼 4명이 우리는 5명이 돼요. 왜냐하면 1대1, 1대1이 걸려버려요. 만약에 공격과 수비수가. 이건 수비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1대1 싸움에서는 확률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지만 제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 모든 게 동수라고 한다면 제껴지면 골키퍼가 1대1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바보 같은 수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명이 더 여유분을 남겨놔서 이 선수가 제껴져도 뒤에서 커버 치는 선수가 생겨요.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상대가 우리가 백스리를 쓴 걸 알았고 그다음에 윙백 그러니까 이 중앙 수비수 3명 좌우로 또 측면 수비수 선수들을 배치하죠. 근데 이 화면에서 안 나오죠. 없습니다. 이 선수들을 굉장히 전진시켰어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 보네요. 완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 감독이 본 거죠. 한국은 밸런스가 정말 안 좋구나. 측면에 있는 수비수들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또 뒷공간이 비는구나. 그 눈치챘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쪽으로 볼을 준 겁니다.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경기 이 장면 혹시 우리가 빌드업하다가 뒤에서 잘려가지고 저렇게 숫자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실전 장면인데 상대가 뒤에서부터 우리가 비어있는 저 측면에 보고 그냥 롱볼로 찔러줘요. 롱패스가 들어간 거야.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3대4를 맞이한다? 그러면 조유민 선수는 숫자가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 마음이 위축되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전술적인 실수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무리해서 끊어내려다가 개인적인 실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네. 저기서는 저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커버를 쳐줬어야 돼요. 네. 간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경기 끝나고 백스리의 간격이 왜 이래? 밸런스가 왜 이래? 윙백과 그다음에 중앙 수비수의 거리감이 너무 멀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이 장면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전술적 실수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연출됐어요. 많이 연출됐어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홍명보 감독이 이건 뭐 사실 실점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네. 원론적으로도 선수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예. 실제로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개인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전술적으로 감독이 미스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무리하다가 개인적인 실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네. 문제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선수만 그러면 야, 너 선수 집중해. 사실 제가 아까 그 개인적인 기술적인 실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선수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야, 다음엔 잘해. 이러면 돼요. 사실 왜냐면 다 프로 선수들이고 다 국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능력이 다 있어요. 그렇겠죠. 더 중요한 건 전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짤진데 계속 선수가 문제다. 선수가 집중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2014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네. 그럼 만약에 방금 장면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그러면 홍명보는 선수 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책도 거기에 맞춰서 야, 조유민 덤비지 마, 임마, 새끼야. 그렇지, 기다려. 그 쓰레기통 빵 차면서. 네 팀이야. 기다려. 팀이야. 그렇게 대응이 되면은 발전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가오는 새벽에 오스트리아와 우리 경기하잖아요. 오스트리아 더 잘한다면서요. 더 잘합니다. 이번에 가나를 5대1로 이겼나요? 네. 굉장히 크게 이겼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 자,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진단을 좀 잘못하고 있구나. 큰일이네. 라고 했던 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도 인터뷰를 했는데 전술은 변화 없어.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 실수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큰일이네. 워딩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전술 변화 없다. 그대로. 그게 문제네. 이게 그래 내가 전술 요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패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선수들한테 쓰레기통 차면서 네가 선수야. 뭐 이런 걸로만 이제 가겠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죠. 가끔씩 뭐 이렇게 쓰레기통도 차고 소리도 지르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끝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서는 아니 우리가 사람들이 본 축구와 홍명보 감독이 본 축구는 다른 축구를 봤나? 요즘 우리 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 뭐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워낙 상시적으로 유럽 축구 수준 높은 축구를 계속 봅니다.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뭐 분데스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전술이 이런 전술이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되게 많이 알아요. 이건 전술적인 실수가 있었구나 미스가 있었구나 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팬들이 더 답답하기도 하고 더 화도 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본 거랑 다른 얘기를 해? 그렇습니다. 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이번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이번 월드컵부터 새로 적용되는 룰이 있잖아요. 그 룰 이 단어가 좀 어렵던데.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일단 하이드레이션이라는 뜻이죠. 수분 보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마셔라. 쉬는 시간 주겠다라는 물 뜻이고 마셔라. 경기 중 선수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반 22분과 후반 22분에 각 3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농구처럼 4쿼터처럼 느껴지게 돼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 22분 이후에 넷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및 사과. 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체육계 인사분들 뭐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뭐 하신 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이건 한국 체육계가 정말 저는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언론인으로서 서울 광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스튜디오가 쿵쾅거리고 스튜디오가 움직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IMF 때문에 어려울 때였는데 그 역동성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국민들은
축구협회의 문제든 대한체육회의 문제든 배드민턴협회의 문제든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한 공감대가 여야의 합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구협회 그 홍명보 감독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홍 감독님이 대한민국 축구에 끼친 큰 그 스타로서 또 국민 영웅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홍 감독님 잠깐만 좀 앞에 좀 나와주시죠. 이제 팬들이나 국민들은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뭐 누굽니까 좋은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그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시면 뭐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실력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뭐 다 언론이든 어디든 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의 안에서의 어떤 최고의 선수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축구가 발전하지만 앞으로 이런 선수들을 다시 우리가 보유한다는 보장은 또 꼭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보장은 없지만 또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도 저희가 예측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력 부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라는 거는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기력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그 구체적인 뭐 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후보들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추천수 7표, 박은하가 7표, 또 뭐 카사스가 6표, 포엣이 6표 이렇게 돼 있는 정혜성 전 위원장이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 잠깐만 나오시죠. 올해 6월 21일 그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됐다 이렇게 회장님께 보고 드린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시한 이후에 보고된 표를 보면 최다 추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다 추천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위원회 전체 인원수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이게 7표, 6표 나왔으면 네. 홍 감독이 최다 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동표로 나온 박은하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아니 최다라는 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2명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2명이 같은 7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차순위 박은하 포엣에 대해서도 대면 면담을 지시한 뒤에 지시를 했는데 면담을 앞둔 6월 28일 날 갑자기 구두로 이제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과정이 네. 도무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저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지막 순위를 가리는 감독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이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름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박주호 전 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예. 당시에 전광위원이셨죠? 네. 지금 우리 정혜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복수 투표였고요. 그리고 투표가 아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시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했다는 부분은 위임은 모두가 5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을 5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럼 1,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좀 전에 제시머시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싸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 저는 제시마시 감독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도 제시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은 마지막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연봉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협상에 틀어졌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제시머시 감독도 본인이 그 해외에서 받는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연봉 30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시머시 감독이 굉장히 과다한 그 연봉을 요구를 한 걸로 아십니까 혹시? 어떤 협상 진행 사항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시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차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감독을 이미 염두에 두고 배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느낀 분위기가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위원회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